여러분 반갑습니다. 천만뉴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IPO 공모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들에게 쏠쏠한 용돈 이상의 돈벌이가 돼요. 참고하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청약 가능하면은 청약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한번 가져보시길 추천드려 봅니다. 일단은 뭐 크래프톤이 있고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. 카카오뱅크도 있습니다.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기대가 많이 돼요. 일단 7말 8초의 대여급 공모주 청약 러시가 있어요. 개인 투자자들 참여 열기가 재점화될 것 같고 관련 펀드에도 벌써 3조 8,500억이 몰려 있습니다. 일단은 그 IPO에 이제 몰리면서 개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말한 것처럼 카카오뱅크, 크래프톤, 카카오페이의 희망 공모 최고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약 총 55조에 달해요. 이 기간에 이제 국내 자산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인데 펀드 자산 일부를 이제 공모주에 투자하는 그 공모주 펀드에도 올해 들어서 한 4조 원 가까이 4조 원 가까이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. 4조 원 가까이 이제 4조 원 하여튼 대단합니다. 이 4조 원 돈이 유입되는 등 하여튼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. 우선 상반기에 이제 공모주 시장을 달궜던 중복 청약이 인전 크래프톤에만 가능해. 크래프톤 이것만 중복 가능하다. 중복 나머지는 안 돼. 응? 청약일이 한 8월 2, 3일 정도에 가능하다네요. 크래프톤은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되기 전인 지난 6월 20일 이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어요. 그 IPO를 진행하는 증권사가 미래에셋, NH, 삼성증권에 모두 청약을 넣으면은 균등 배정 몫의 공모주를 획득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.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. 그래서 균등 배정이란 게 뭐냐? 일반 청약 물량 중 50%가량을 최소 증거금을 납입한 그 청약자 수로 나누어서 우선 지급하는 이른바 n분의 1 방식이다. n분의 1 방식입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청약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경쟁률은 뻥튀기 될 가능성이 높죠. 뻥튀기. 만약 증권사별 균등 배정 물량보다 일반 청약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공모주 추첨으로 전환된다고 하네요. 청약 첫날부터 경쟁률이 높게 나오면 마지막 날 마감 시간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여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크래프톤 그 증권 신고서에 따르니까 미래에셋에 배정된 일반 청약 물건이 한 79만 주에서 95만 주, NH는 한 71만에서 86만 주, 삼성이 한 64만에서 한 77만 주 가량 된다고 하네요. 배정되는 게. 그래서 여러분들 그 NH투자증권, 삼성증권 한번 이거 잘 보세요. 미래에셋증권 있는 분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만 크래프톤은 상대적으로 희망 공모가가 높아요. 지금 40만 원에서 49만 8천 원. 너무 높다. 공모가 너무 높아요. 청약 최소 증거금만 해도 200에서 249만 원이 만만치 않죠. 증권사 세 곳에 모두 청약을 넣으려면 최소 600에서 한 747만 원이 필요하다.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카카오뱅크가 7월 26일에서 27일, 카카오페이는 8월 4일에서 5일 정도 되는데 중복 청약이 불가하다. 카카오뱅크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그렇습니다.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들 가운데 한 곳의 계좌만 개설되어 있으면 된다. 이에 따라서 상반기 대여급 IPO 청약 당시보다 경쟁률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. 특히 카카오페이는 이례적으로 일반 청약 방식을 100% 균등 배정으로 결정을 해요.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가 공모주 받을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균등 배정 방식을 도입한 이후에 대부분 일반 물량의 50%는 균등 배정, 나머지 50%는 증거금 액수에 따른 비례 배정을 방식합니다. 비례 배정을 적용했다.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해서 뭐냐? 최소 증거금 63만 원에서 96만 원을 납입한 청약자나 1억 원을 넣은 청약자나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일반 청약 물량은 425만에서 510만 주 정도 되겠네요. 고액 자산가들은 끌어모으기는 어렵겠지만은 소액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은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카카오페이 청약은 삼성증권하고 대신증권에서 진행이 되네요. 삼성증권, 대신증권. 일반 청약 물량은 각각 270만에서 324만 주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
대신은 한 154에서 185만 주 이렇게 되는 것 같고, 카카오뱅크는 기존 균등 배정이 50%고 비례 배정이 50%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KB증권 한 881만 주 정도 이상 되는 것 같고, 한국투자증권은 597만 주, 하나금투는 한 94만에서 113만, 현대차는 62만 75만 주 정도를 청약 실시했고, 최소 청약 증가금은 16만 5천에서 19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하나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IPO 대여들이 줄줄이 출전하면서 공모주 펀드도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고, FN 가이드 따르니까 올해 들어서 한 공모주 펀드 130여 개에 3조 8,500원이 가량이 자금이 몰렸어요. 그 공모주 펀드란 것은 펀드 자산의 일부분을 공모주에 간접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상품인데, 개인이 직접 자금을 이제 끌어모아서 청약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할 수 있다. 뭐 그런 장점이 있네요. 또 보니까. 그리고 공모주 펀드로는 크게 일반 공모주 펀드하고 하이힐드 펀드, 뭐 코스닥 벤처 펀드 이렇게 꼽히고 있어요. 골든 브릿지 자산 운용에서 나온 거예요. 골든 브릿지 자산 운용에서 나온 건데, 여기서 지난달 말 GB 레인보우 공모주 알파증권 투자신탁이라고 있어요. 이것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. GB 레인보우 공모주 알파증권 투자신탁, 이름도 길다 너무. 일단 국고채하고 통한채 등 그 우량 채권 외에도 IPO 투자하고 스펙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. 골든 브릿지 자산 운용 관계자는 최근 IPO 열풍으로 인한 그 공모 가격의 고평가 논란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하반기에는 SD 바이오센서, 카카오뱅크, 크래프톤, 카카오페이, LG 에너지 솔루션 등 기업 가치가 조 단위인 것이 줄줄이 상장될 예정만큼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도 전망도 좋다.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공모주에 투자하는 그 하이힐드 펀드 출시를 결정한 BNK 자산운용 관계자도 공모주에 직접 투자하는데 부담 느끼는 투자에게는 펀드는 하나의 대안이다. 그러니까 펀드를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. 펀드는 하나의 대안이다. 그 중복 청약 금지로 공모주 펀드를 찾는 고객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, 하여튼 BNK 자산운용은 공모주 펀드로 투자금이 물려면서 이제 자사대표 공모주 펀드가 있어요. BNK 스펙, 스펙 공모주 30 증권 투자 신탁 1호. 이거의 뭐 운영 규모가 적정 수준에 이르니까 이제 소프트 클로징까지 단행한 바 있다. 소프트 클로징이 뭐냐? 잠정 판매 중단이죠. 이렇게 단행한 바 있다 합니다. 그 하이힐드 펀드는 신용 등급이 이제 BBB죠. BBB 플러스 이하의 채권을 자산의 45%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모주 물량의 5%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. 그런데 하이힐드 펀드. 그러나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본질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.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. 펀드들이 다양한데 이 펀드도 좀 복잡한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직접 IPO 공모주들 이렇게 청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보세요. 카카오뱅크, 크래프톤, 카카오페이. 제가 좀 말은 길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골라서 나중에 넣어가지고 뭐 그날 곧바로 팔아도 돼요. 곧바로 상한가 치면은 팔고 나오면 됩니다. 그러면 최소 30% 따상되면 또 더블 상한가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잠시 뭐 내가 단타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단타를 유도를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하여튼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벌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든지 둘 중에 선택해서 하여튼 수익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거는 뭐 삼성전자 관련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하여튼 공모주 잘하면은 돈 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. 그래도 위험할 수 있어요. 항상 여러분들 항상 신중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.